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한국인 유학생이 온 미국인을 울린 사연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같은 대학 룸메이트 친구들이 한국 유학생과 옆에 계신 할머니까지 조롱하며 지나가는데요.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미국인들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디애나에 처음 도착한 그날, 저는 잊지 못할 감동을 느꼈습니다. 22살에 제가 한국의 집을 떠나 미국의 작은 마을로 오게 되었어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며 멋진 앱이나 게임을 만들고자 큰 꿈을 품고 있었고, 작은 공항의 비행기에서 내릴 때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고향에 대한 따뜻한 추억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길은 꽤 길었고 창밖으로 펼쳐진 넓은 들판과 텅 빈 도로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고 불빛이 반짝였지만 이곳은 평온하고 느긋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고민하기도 했지만 공부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겠다는 강한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함께 지낼 새로운 집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2명의 룸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열자 2개의 침대와 작은 탁자, 몇 개의 의자가 보였고 모든 것이 소박하고 단순해 보였어요. 저는 세부 사항에 신경 쓸 틈 없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날, 룸메이트인 제이크와 타일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용실에 들어서면서 안녕. 나는 한국에서 온 규빈이라고 해라고 밝게 인사했어요. 전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제이크는 키가 크고 헝클어진 머리에 뒤로 쓴 모자를 쓴 모습이었는데 반쯤 웃으며 한국? 아, 거기 일본과 비슷한 작은 나라 맞지? 라고 농담을 했어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상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타일러는 체구는 좀 더 작고 항상 껌 같은 걸 씹으며 말하는 친구였는데 한국은 케이팝이랑 기괴한 매운 음식뿐이지 라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려서인지 잠시 발끈하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역사도 깊고 매운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맛있는 음식도 많으며 멋진 게 많은 나라야. 나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러 왔어. 너희들과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룸메이트로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뻐. 제 말 한마디엔 제 진심이 담겨 있었고 언젠가는 그들도 한국이 진짜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기숙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복도에는 대학의 옛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벽에는 예전에 이곳을 다닌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듯 색칠해져 있었어요. 동아리와 행사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은 게시판도 보였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길을 잃은 느낌도 들었지만 친구를 사귀고 어울리겠다는 다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항상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짐 몇 개를 풀며 시간을 보내다가 창가의 작은 책상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창밖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 남겨둔 모든 기억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분주했던 고향의 거리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거야. 진짜 한국의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라는 희망이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일기장에 오늘 느낀 설렘과 걱정, 그리고 굳은 결심을 적었습니다. 바깥의 바람 소리, 오래된 바닥의 삐걱거림, 그리고 기숙사 방 안에 스며드는 고향의 향기까지 모두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의 경험들이 저를 더 크게 성장시켜 줄 것임을 믿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캠퍼스를 산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캠퍼스는 작지만 생동감이 넘쳤고 학생들은 수업 사이를 오가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온 학교에서 어색한 느낌도 들었지만 동시에 어떤 모험과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벤치에 앉아 하루 일정을 이야기하는 학생 무리 옆을 지나가며 잠시 망설이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규빈입니다. 라고 밝게 인사했어요. 한 학생이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의 눈이 놀라움과 관심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며 와 정말 멋진데 고향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왠지 흐뭇해졌습니다. 저는 고향의 이야기, 맛있는 음식, 그리고 활기찬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용한 분위기의 도서관을 방문해 한 구석에 앉아 노트북으로 코딩 프로젝트를 계획했어요. 미국에 온 이유 중 하나인 코딩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며 화면 속의 코드를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에너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첫날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감정이 오갔던 하루는 제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저 자신을 발견하며 제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제 여정의 시작이자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이야기들의 씨앗이 되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기대하며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기숙사 방에 오래 머물러 답답함을 느낀 저는 밖으로 나가 주변 작은 마을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재킷을 걸치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람이 꽤 차갑게 불어와 얼굴을 스치고 숨을 쉴 때마다 내 입김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을은 텅 빈 거리와 넓게 펼쳐진 들판, 잿빛 하늘로 가득 차 있어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한국의 분주한 거리, 서울의 활기찬 소리들이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이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가에 한 할머니께서 서 계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으신 할머니는 추운 날씨에 비해 너무 얇아 보였고 흰 머리칼이 흐트러진 채 무언가를 찾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 마음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길을 잃으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할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피곤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입술을 열었지만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서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 차가 길가에 멈췄습니다. 수염이 조금 있는 남성이 차 창문을 내리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애송이. 외국인들이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되지. 라고 크게 외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당황스러웠고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이 내게 깊은 상처로 다가왔지만 그때 할머니 손에 쥐어진 작은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쪽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주소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곳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서는 그 길을 걷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 주소가 있으시네요.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할머니께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내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고 부드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몸을 기대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바람과 할머니의 느린 걸음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손은 점점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지만 할머니를 꼭 집까지 모시고 가야 해라는 다짐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길, 잔디와 진흙이 뒤섞인 길을 걸으면서 내 신발에 흙이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길을 잘못 들어 한적한 골목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내가 뭐 하는 거지? 라고 중얼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 할머니께 정중히 사과드렸고 할머니께서는 괜찮아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종종 휴대폰 지도를 확인했지만 낯선 이곳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으며 조금만 더 가면 집에 도착할 거야 라고 스스로 격려하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걷는 동안 할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메리 할머니를 집까지 모시겠다고 약속한 후 전 결연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길이 힘들 거라는 건 알았지만 제 한계를 밀어붙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할머니와 저는 차갑고 잿빛 하늘 아래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날카로운 바람이 우리 주변을 휘몰아쳤어요. 전 재킷을 꽉 붙잡으며 추위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고 할머니는 옆에서 아주 천천히 걸으셨어요. 할머니께서 때때로 제게 기대며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해라는 다짐이 다시 한번 솟구쳤습니다. 난 계속해서 내 휴대폰으로 쪽지에 적힌 주소와 도로의 간판들을 비교해 보았지만
낯선 이곳에서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할머니를 집에서 멀어지게 할까봐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갈림길에 다다랐어요. 오래되어 거의 보이지 않는 간판들이 어둠 속에서 힘겹게 서 있었죠. 전 잠시 멈춰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눈은 말없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난 한쪽 길을 택했고 그 길을 따라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에는 야생풀이 여기저기 자라고 곳곳에는 진흙투성이의 패치들이 보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제 입김이 작은 구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때때로 할머니께서 숨이 차시거나 옷깃이 바람에 날리시면 잠시 멈춰 서서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 바람에 스치는 잎사귀 소리,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새소리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게 되었어요. 바쁘고 분주한 고향 한국의 소리가 그립기도 했지만 이 한적한 시골의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때로는 약간 아쉽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여기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주었어요. 날씨는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길은 미끄러워졌어요. 비방울이 재킷 위에 튕기고 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조심 걷기 시작하며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어요. 할머니의 작은 손이 때때로 제 손을 꽉 잡았고 그 손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부드럽게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도착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며 제 목소리가 할머니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긴 여정이 계속되었어요. 좁은 길과 넓은 들판, 때때로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며 한참을 걸었죠. 그때마다 전 할머니의 눈빛 속에 담긴 믿음을 느꼈고 그 믿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난 할머니를 위해 반드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러다 저쪽 멀리서 제이크와 타일러가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크게 웃으며 내게 규빈, 야, 왜 늙은이랑 같이 걷고 있어? 그냥 경찰에 전화하면 되지 않냐? 라고 외쳤고 또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시간 낭비하는 줄은 몰랐어 라며 웃었어요. 그들의 조롱에 제 마음은 화가 나고 아팠지만 난 속으로 난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잖아 라고 다짐하며 계속 할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전 계속 걸으며 내 손으로 할머니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할머니의 신뢰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손은 서서히 얼어붙어 갔지만 저는 난 할머니를 위해 계속 걸어가야 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좁은 골목 끝에 작고 따뜻해 보이는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드디어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마침내 집 앞까지 왔다는 안도감, 그리고 할머니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뒤섞였어요. 저는 손이 시려웠지만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중년의 남자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는 처음엔 낯선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 시선이 곧 할머니에게 닿자 눈이 커지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할머니! 남자분이 외치며 급히 앞으로 달려와 할머니를 꼭 끌어안으셨어요. 그제야 저는 그분이 할머니의 손자 데이비드 씨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해 보이셨지만 손자를 보자마자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라고 말하며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날 도와줬어. 그제야 데이비드 씨는 저를 다시 보셨고 눈빛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할머니를 도와주셨군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길을 잃으셨다고 해서 온 마을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데이비드 씨는 저를 집 안으로 초대하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지만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듯한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는 따뜻한 노란빛의 램프가 켜져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사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이 한복을 입은 여성과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군인의 제복에는 훈장이 몇 개 달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호기심에 사진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데이비드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돌렸어요. 데이비드 씨는 깊은 감회에 젖은 듯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참전하셨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걸 경험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셨죠. 그의 목소리는 자랑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학교를 세우고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게 한국인들은 강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를 따라 한국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제가 이 집에 와 있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운명 같은 연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한국에서 온 젊은이가 나를 도와줬다니.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저와 할머니의 인연이 단순한 친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전부터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데이비드 씨가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할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데이비드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세상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요. 잠시 후 데이비드 씨는 따뜻한 코코아를 한 잔 건네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녹이는 듯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이 만남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은 아닐까? 옛부터 전해져 내려온 한국인의 교육과 정서가 그만큼 훌륭하고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이곳까지 전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를 통해 한국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저를 통해 한국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벅찼어요. 데이비드 씨는 마지막으로 저를 문 앞까지 바래다 주며 말했습니다. 규빈 씨, 당신과 아버지와 만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당신을 꼭 안아주셨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따뜻한 미소로 답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며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친절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리는 세대와 나라를 넘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다리가 되어야겠어요. 데이비드 씨와 할머니의 배웅을 뒤로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를 느끼며 오늘의 여정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믿음 어린 눈빛, 오랜 시간 걸었던 힘든 길, 그리고 제게 들려왔던 조롱 섞인 목소리들이 모두 저를 단련시켜준 소중한 경험임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이 옳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어요. 며칠 후 아침, 며칠간의 따뜻한 환영과 긴 여정의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 공용실에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신문 한 장을 든 제이크가 달려와 규빈, 너 진짜 유명해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의 첫 페이지에는 한국 학생의 따뜻한 친절, 한 할머니의 길을 되찾다라는 큰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은 제 눈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할머니께서 차가운 날 길을 이루시고 용감한 한국 청년인 제가 몇 마일이나 걸어 할머니를 집까지 모시고 갔다는 전 과정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할머니의 손자 데이비드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당시 전쟁 영웅으로서 존경받으셨던 이야기를 함께 전하며 할머니께서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와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제 행동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문을 다 읽은 후
제이크가 다정한 눈빛으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어. 그때 할머니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실수했고 경솔했어. 사과할게. 한국은 단지 케이팝이나 매운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진심과 강인함이 있더라. 타일러와 사라도 맞아. 진짜 멋지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이런 솔직한 대화는 우리끼리의 기억될 이야기로 남았고 그들의 따뜻한 말들이 제게 큰 힘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업 시간 사이 친구들이 제게 다가와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데이비드에게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때 보여주신 용기와 헌신, 그리고 그분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의 눈빛의 반짝임을 보며 한국의 소중한 가치와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친구들과 이웃들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제게 무례하게 굴던 존도 조용히 다가와 규빈, 내가 틀렸어. 이제야 한국의 진심을 알게 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워 존. 너의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기뻐. 라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제 작은 선행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제 행동이 신문과 라디오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한순간의 친절이 마을 전체에 감동을 주는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누군가의 삶에 작지만 큰 빛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 앉아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았음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겪었던 크고 작은 도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와 격려의 말씀이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한국을 떠나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공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다움과 서로를 돕는 마음을 배워가고자 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메리를 도와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받은 할머니와 데이비드 씨의 따뜻한 환영은 제게 한 사람의 선행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몸소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으며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신뢰와 친구들의 격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결국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말씀이 오늘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친절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순간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오늘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이 또 다른 도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험한 모든 따뜻한 순간들이 저를 지탱해 줄 것이라 믿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솔직한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따뜻한 마음과 배운 교훈들을 잊지 않고 내 고향의 사랑과 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에 큰 빛이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인생의 큰 기쁨이 아닐까요? 오늘 배운 모든 것이 제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 앞으로의 길을 더욱 밝게 비춰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와 놀라운 사건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하시면 감동적인 사연이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